영화 협상은 2018년에 개봉한 이종석 감독의 범죄 스릴러 영화이다. 주연으로 손예진, 현빈이 출연하고 조연으로 김상호, 장영남, 장광등이 출연한다. 현빈은 이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다. 유능한 협상가와 국제범죄자로 악명 높은 인질범이 대치하면서 목숨을 건 일생일대의 협상이 시작된다. 영화 줄거리. 경찰청 소속 협상가 하채윤은 휴가 중 급히 연락을 받고 인질극 상황에 투입된다. 하지만 그녀가 인질범들을 상대로 협상다운 협상도 해보기 전에 상관인 정 팀장이 강경 진압을 명령한다. 결국 상황은 인질 유현주가 사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경찰청 소속 협상가 하채윤은 그녀가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다. 이상목이란 남자가 태국에서 납치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런데 그를 납치한 것은 또 다른 한국인 민태구였다. 한편 하채윤은 인질이 사망한 사실에 회의를 느끼며 정 팀장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정 팀장은 자신은 급한 해외 출장이 있어 자리를 비운다면서 대답을 미루고 일단 휴가나 다녀오라고 한다. 하채윤은 정 팀장의 말대로 일단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선배 안혁수가 나타나 다짜고짜 어디론가 데려간다. 그곳엔 경찰청장을 비롯해 고위직 인물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하채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협상 테이블에 앉힌다. 알고 보니 정 팀장이 납치된 대한일보 기자 이상목을 구하기 위해 민태구와 협상을 하러 갔다가 오히려 인질로 잡힌 상황이었다. 민태구는 대한일보 윤 사장을 불러올 것을 요구했고 경찰청장 등은 골프를 즐기고 있던 그를 헬기까지 보내 불러온다. 한채윤은 윤 사장이 자기 부하 직원이 납치된 상황에서도 골프를 즐겼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이라도 단정하게 양복으로 갈아입게 했는데 민태구는 그 꼼수를 바로 알아챈다. 무슨 영문인지 민태구는 윤 사장에게 이상목이 대한일보 기자가 맞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윤 사장은 처음엔 준비했던 예상 문답이라 그럭저럭 답하지만 결국 허점을 드러내고 만다. 민태구는 윤 사장 가족의 신상을 이야기하며 협박했고 결국 윤 사장은 이상목이 가짜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하채윤에게 이상목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경찰청장은 상황이 꼬이자 민태구에게 자기랑 이야기하자며 끼어들었는데 민태구는 더 이상 정 팀장이 필요 없어졌다면서 사살해버린다. 정 팀장이 죽자 윗선에서는 더 이상 하채윤이 필요 없다며 작전에서 배제해버렸고 국정원에서 온 요원들이 직접 민태구를 상대하겠다며 나선다. 하지만 민태구는 무조건 하채윤을 데려오라며 협상을 거부한다. 잠시 상황실에서 배제되었던 하채윤은 그 사이 동료들과 함께 민태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는 용병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무기 밀거래 시장이 거물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한 흑막이 포착된다. 윗선에서는 민태구가 하채윤만을 협상자로 요구했기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불러들였고 하채윤은 자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기에 독점적인 권한을 요구한다. 윗선에서는 하채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그 사이 특공대를 직접 투입해서 소탕할 계획이었다. 민태구는 이번엔 구 회장이란 인물을 데려올 것을 요구한다. 구 회장은 한때 민태구의 보스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민태구가 독립해 나오면서 뭔가 트러블이 있는 듯했다. 처음엔 구 회장이 민태구의 자금 계좌를 동결해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민태구는 자꾸 유현주라는 이름을 언급한다. 알고 보니 유현주는 민태구의 소개로 구 회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고 구에게 그림으로 자금 세탁을 해 고위층에게 무기 관련 로비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현주가 그 로비 사실을 입증할 녹취 파일을 빼돌렸고 그 결과 인질극이란 형식으로 제거당했는데 정 팀장 또한 그 일에 연루된 듯했다.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최종 보스는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장이었는데 민태구는 그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사건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한다. 결국 민태구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인질극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고, 한편 안혁수는 유현주가 민태구의 친동생임을 알게 된다. 안보실장은 한시라도 빨리 민태구의 입을 막기 위해 태국 모처로 특공대를 조기 투입했는데 나름대로 작전이 성공했는지 일단 인터넷 생중계는 끊겼지만 특공대 또한 함정에 빠져 몰살당한다.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민태구 쪽 영상을 다시 살핀 하재윤은 영상 속 장소가 일몰 시간이 맞지 않는 것을 파악하고 태국이 아님을 확신한다. 한편 안혁수는 민태구와 유현주가 함께 자란 고아원을 찾아가 보게 되는데 민태구가 범행을 벌인 장소는 다름 아닌 고아원 구건물이었다. 그곳엔 정 팀장의 시신만 있고 민태구는 없었다. 민태구는 구 회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상들이 모여있는 건물을 급습한다. 민태구는 폭탄 조끼를 입고 난입해 그들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데 뒤늦게 도착한 하재윤은 민태구에게 자신이 진실을 밝힐 테니 그만하고 자수를 설득한다. 그러나 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민태구는 사살되고 민태구가 죽기 직전 하태윤의 설득에 폭탄은 터지지 않는다. 사실 민태구가 손에 쥐고 있던 기폭장치가 땅에 떨어지며 폭탄이 터졌겠지만 민태구는 하채윤을 보며 죽은 동생 유현주의 모습을 생각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질극 상황은 하태윤의 노력으로 민태구의 죽음만으로 정리되고 이 일에 연루된 안보실장 등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었다며 숨은 웃음을 짓는다. 그러나 이후 민태구가 죽기 전에 하채윤에게 보낸 비리 관련 증거물들이 도착하고 하채윤이 이번 비리를 폭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가 막을 내린다. 지금까지 영화 협상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